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정선거 관련해서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메이저 신문에서 이거를 가짜 뉴스를 하면서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가 그걸 취재했습니다. 연결해 봅니다. 조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메이저 신문에서 선거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내보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네. 지금 당대표 선거가 3월 8일 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네. 이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제 아마 거기에 결정을 하는데 네, 그 관건이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때마침 매일경제신문에서 네. 마치 위탁 하는 것이 정당에서 네.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한 것입니다. 의무적이 아닌데 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의무적이라고 매일경제신문에서 아주 가짜 뉴스를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 한교안 대표님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 줄여서 국책위연대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매일경제신문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에도 이제 회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여기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매일경제신문에서 우리 가짜 뉴스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 메이저 언론에서 네. 부정선거를 보는 관점이 우리 일반인들하고 다르다. 네. 심지어는 제가 어제도 취재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저는 매일경제신문이 유착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예, 이뿐만 아니고요. 매일경제신문만이 아니고 우리가 되돌아보면 인천지방법원에 있었던 재검표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네. 그 당시에도 재검증하고 난 결과를 대법원에서 공표도 안 했는데, 네. 중앙지에서 중앙일보가 처음에 첫 보도를 했습니다. 외국 보도. 네. 뭐냐면 거기에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QR코드 일련번호를 다 검증을 했다. 네. 했더니 반복되는 표나 범위를 벗어나는 QR코드 번호는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네. 그것이 잘못된 보도, 가짜 보도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JTBC 같은 경우에는 정정 보도, 반론 보도까지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이 이제 특히 이 부정선거에 관련해서는 눈 감아주듯이 이렇게 가짜 뉴스를 하면서 눈 감아주는 거. 네, 네, 네. 한두 군데가 아니군요. 그것은 네. 언론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부정선거가 이제 자행되는 것은 이게 대남 전략 전술의 마지막 단계라고 저는 진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네. 언론에도 이런 언론 매체들끼리 마피아가 있지 않는가. 마피아. 예. 이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여러 곳에 검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여러 건데, 네. 마피아 세력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력들 플러스 이 간첩 세력, 지금 간첩단이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들하고 같이 연관해서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 기자님은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메이저 언론사의 언론 마피아가 북한과도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언론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마다. 네. 그래서 언론 노조에 가입된 노조원들은 네. 굉장히 편향적이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 노조 굉장히 위험한 단체입니다. 네. 예. 언론 마피아가 북한과 관련이 돼 있다. 저는 분명하게 언론에 여기 마피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매일경제 이런 가짜 뉴스들이 네.
가짜 뉴스들이 제가 그 기사 마지막 후반부에도 적었습니다만은 네. 언론인들 스스로 이런 그 가짜 뉴스는 퇴출시켜야 됩니다. 네. 여기 앞장서야 되는 그 단체가 언론인 단체가 바로 기자협회죠. 예. 예, 예. 근데 기자협회는 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안에 있는데 네. 제 역할을 저는 못하고 있다고. 못하고 있네. 예.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협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게 뭐 이렇게 김만배 돈 처먹은 것도 나오지만 뭔가 유착관계가 있어서 제 역할을 못하나요? 돈 먹고 이래는 게 있어서. 아니면 왜 기자협회가 이렇게, 아니면 윗사람들이 간부들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취재하지 말아라 이래서 그런가요? 왜 기자협회가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나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선 중앙동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MBC, KBS도 데스크에서의 그 우리 취재 기자들이 있고 데스크가 있습니다. 네. 취재를 한 것을 데스크에서 막는 경우도 있고, 네. 그 자체 기자들이 네. 자경화된 언론 노조에 가입된 이 그 기자들은 이 그 배울 때부터 이게 그 제대로 된 그 취재 윤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가지고 삐우친 그리고 편향된 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또 이것이 그 아시겠지만은 대장동을 비롯해서 아시겠죠, 공무원들이 그 부패했고 타락했고, 이와 그다음에 돈 받아먹고, 그죠? 네. 언론인들도 기자들도 그런 것들이, 그 기자들도 있지만은 신문사를 운영하는 운영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잘못되면은 이제 세금 조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어서 떳떳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언론이 제 역할을 하려면 청렴하고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해가지고 아마 이런 뭐 약점이 잡혀가지고 못하고 있고, 또 여기에 부정하고 타락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안동델리 올바른 언론인들도 기자들도 있겠죠. 예. 자, 안동델리에서 이제 조충렬 기자가 부정선거 그동안에 많이 취재했는데 부정선거 관련 뉴스들이 요즘에는 더 없어졌어요. 이러다가 묻히는 거 아닌지 참 우리가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안동데일리는 지금까지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추적을 계속 쭉 해왔고, 최근에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서버에 데이터베이스 그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에 개인 정보가 담겨 있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이 나왔는데, 우리 이범규 의원 아직 못 들으셨나 보죠? 네, 안동데일리에서 보도를 했군요. 예. 이게 개인 정보가 있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럼 개인 정보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있다는 거예요? 예, 서버에 로그 파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그 파일에. 로그 파일에 개인 정보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익명 정보죠. 비밀 선거에도 위배되고. 비밀 선거 원칙을 위반한 겁니다.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미 들고 올라야 되는 거죠, 벌써. 선관위 로그 파일에 개인 정보가 있다. 예, 그 개인 정보가 뭡니까? 누구의 표본지를 아는 겁니다. 예, 그러네. 사전투표용지를 보면 우리가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 신분증 스캔하거든요. 정보하고 QR코드에 박힌 그 일련 번호 31자리 숫자가 로그 파일에 그대로 같이 연결돼가지고, 그러니까 신원하고 QR코드 그 일련 번호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편지 알죠? 누가 누굴 찍었는지가 다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비밀 선거 원칙을,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의 기본 원칙 4대 원칙이 직접 보통 평등 비밀 선거인데, 비밀 선거 원칙 가장 중요한데 이 비밀 선거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위반했습니다. 그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확인된 거죠, 이게? 확인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선관위 로그 파일에 개인정보가
들어간데 전체 개인정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 아니면? 투표의 경우. 사전투표? 네, 사전투표 다 들어갔다. 투표율을 높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아, 사전투표 찍은 사람들은 개인정보가 선관위에서 다 들어가 있어요? 털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부, 아니, 잠깐만요. 사전투표 찍은 사람들 다 들어가 있냐고, 아니면 일부 들어가 있냐고요? 다 들어가 있다니까. 다 들어가 있다. 아, 야. 뭐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들은 다 들어가 있죠. 아, 야.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전투표율을 높이려고 했고, 네. 사전투표하지 말고 당일투표하라는 사람들을 고소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참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선도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게 이게 신기한 나라입니다. 신기한 나라예요. 예. 네. 아 진짜 특이한 나라입니다. 특이한 나라네요. 예. 그리고 자 보십시오. 우리가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게 합니다. 투명하게. 네. 에스토니아 아시죠? 네, 네. 소련에서 독립해가지고 네. 신생 국가로 되어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에스토니아에서는 전자투표를 합니다. 전자투표. 네. 근데 안심하고 투표를 합니다. 왜요? 우리도 전자투표인데 우리는 안심을 못 하는데 거기는 왜 안심이 합니까? 왜 그러냐? 네. 거기는 소스코드가 설계도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정보하고 네. 일반번호가 매칭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매칭이 안 된다는 그것을 오픈소스로 컴퓨터에 포털에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에스토니아 홈페이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소스 코드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특정 개인이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본인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은? 예.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은? 근데 다른 사람은 확인 못 하는 거죠? 그럼요. 비밀선거원칙.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매칭이 안 되게 한다든지, 암호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공개 안 하고 투명하지도 않고 말만 믿으라고 하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가 또 바로 또 이어지는데요. 네. 보증서를 받지 않고 아까 그 신분증 확인하는 본인 확인기라고 합니다. 네. 그것이 그 보증을 받지 않은 인증이 되지 않은 그런 전산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안동데일리 취재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고.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네요. 총칼 안 든 쿠데타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선관위의 쿠데타네요, 그게? 예, 총칼로 없는 쿠데타죠. 이게 지금 보십시오.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이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한 짓거리를 보십시오. 그렇죠. 예, 그건 전복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대체하려는 전복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매일경제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 또 든 생각이 국민의힘에도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려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들이 바로 우리 위장 우파 그리고 위장된 국민의힘 당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들은 퇴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황교안 대표라든지 이건 이 가짜뉴스 명백하게 제가 취재해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으므로 언론중재위에 해부를 하고 그다음에 강력하게 황교안 대표라든지 우리 또 강신업 변호사, 우리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왜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느냐, 그죠? 이런 문제들 그리고 여러 부정선거 의혹들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기사를 통해서 힘을 받고 제대로 된 목소리가 국민에 전달돼서 의무화가 아닙니다.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이 의무화된 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충렬 안동데일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하. 여러 가지 포인트가 나왔는데요. 우선 메이저 언론이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부정선거 관련해서 여기서 딱 짚은 게 매일경제에서
이제 정당, 그러니까 당대표 뽑는 데는 선관위에 당연히 위탁해야 된다.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건데요. 의무조항인 것처럼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의무조항이 아니라 선관위에 위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마치 선관위에 당연히 위탁해야 되는 것처럼 매일경제가 가짜뉴스를 내보낸 거고, 이 언론 마피아가 북한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을 이 조충렬 기자가 해줬네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선거를 해먹은 집단이 북한도 돼 있다고 우리가 의심하잖아요. 그런 거를 언론 마피아들이 막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고요. 그다음에 선관위 로그 파일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니 충격적이네요. 주민등록 넣고 표 봤잖아요. 근데 거기 QR코드가 찍혔으니까 그 QR코드하고 이거 신분증하고 해서 누가 이봉규가 누굴 찍었는지, 사전선거한 사람들은 누굴 찍었는지 데이터가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로그 파일이 선관위에. 이건 위험한 거네요. 그러니까 사전선거를 자꾸 독려해서 그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충격적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